쳐봐서 알겠지만 복습도 많이 해야겠지. 복습도 많이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테스트를 누적으로 볼까도 지금 고민 중인데 범위를 뭐 그거는 고민 좀 더 해봅시다. 단원별로 보는 게 아니라. 자 이제 2차 부등식 단원이거든요. 1차 부등식이랑 2차 부등식 차이는 1차식이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이냐 2차식이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이냐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1차 부등식은 이런 거죠. 1차 부등식은 지금까지는 뭐 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이런 거 푸는 거 있지. 1차식이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 이거. 2차 부등식은 뭐야? 이런 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이거는 2차식이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이라서 2차 부등식인 건데 이제 이런 2차 부등식도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고, 2차 부등식을 푸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거. 2차 부등식을 함수적으로 해석해서 풀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요 2차 부등식을 풀고 싶어. 결국 얘들아 부등식을 푼다는 건 부등식을 풀었을 때 뭐가 나와야 되는 거냐면, 나는 요 부등식을 풀었을 때 원하는 게 뭐냐면 x야. x. 결국 이걸 만족시키는 x를 구해야 되는 건데 2차 방정식이면 그게 값으로 딱딱 나오는 거고, 2차 부등식이면 얘가 범위로 나오든 값으로 나오든 어쨌든 간에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x를 다 구하고 싶은 게 내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나중에 되면 조금 더 뭐 바로 풀 수는 있겠는데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볼 거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야. 자 결국 나는 뭐랑 뭘 비교하는 거야 얘들아. 자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요 놈이랑 비교하는 거 아니야 결국. 얘가 이 네모가 이 동그라미보다 더 작게 되는 x를 원하지. 그럼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 2차 방식 때 했던 거랑 똑같아. 자 그럼 나는 이 y는 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요 2차 함수랑 y는 0이라는 요 상수 함수랑 비교해서 언제 요 함수가 이 함수에 비해서 더 아래에 있게 되는지 그 x 범위를 찾아주면은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될 거거든 그게. 그래서 얘는 그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우리 근데 2차 방식 그리는 거 2차 함수 그리는 거는 뭐 중학교 때부터 해왔으니까.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지금? 인수분해? 되죠? 어떻게 돼? x-1, x-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지금. 그럼 얘를 한번 그려볼게. 요놈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되니? 여기가 x축이라고 한다면 1과 2에서 x축이랑 만나지.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지. 왜?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얘랑 y는 0이면 뭐니? y는 0. 무슨 색으로 할까? y는 0이라는 건 얘들아 y는 0이라는 건 y 값이 0들인 점들의 집합이거든. y 값이 0들인 점들을 다 y는 0이야 얘들. 그럼 x축이 y는 0이지. 이해되니? 얘가 y는 0이거든. 요놈 이 x축이 y는 0입니다. 어이구. 얘가 y는 0이야. 그러면은 요 이참수가 언제 이 x축 있지 y는 0 보다 더 아래에 있게 되니? 여기지 여기. 어디냐면 여기지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서는 아이고 망했다. 자, 이 1과 2 사이에서는 요 까만색 함수가 이 보라색 y는 0보다 더 아래에 있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얘는 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x가 1과 2 사이에 있으면 1과 2 사이에서는 요 함수가 x보다 더 아래에 있고, 반대로 만약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이번에 문제에서 만약에 이걸 물어봤어. 언제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더 위에 있거나 같겠니? 라고 물어보면 답을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이제는 요 부분이지. 요 부분이 x축보다 더 위에 있잖아. 그치? 즉 x가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요 부등식이 만족하게 되는 거지. 왜냐면 요 함수가 요 함수보다 더 위에 있거나 같게 되는 x 범위가 우리가 원하는 요 부등식의 해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일반화 해보자면, 자 잠깐만 지울게. 지워도 되나? 지워도 되지.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건데 함수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 그래가지고 얘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풀 거냐면 우리 2차 방식 풀 때 어떻게 풀었지?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한다.
두 번째 근해 공식 쓴다. 세 번째 함수적으로 해석한다지. 얘도 똑같이 풀 거야. 그래서 우리 2차 부등식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한쪽을 0으로 만들거나 상수로 만들고 나머지 다 한쪽으로 넘겨. 한쪽을 0으로 만든다 생각하세요. 한쪽을 0으로 만들고 다 한쪽으로 넘겨주고, 그럼 나는 요 놈과 요 놈을 비교해서 풀 건데, 첫 번째는 먼저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봐. 인수분해 되지. 그러면 바로 답을 낼 수 있어. 어떻게? 자, 만약에 내가 어떤 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 이걸 풀 거야. 얘를 1번 인수분해를 했더니 마침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네? x-알파, x-베타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인수분해 됐으면 바로 답을 어떻게 낼 수 있다는 거야? 얘는 여기서 알파보단 베타가 더 크다고 가정할게. x가 작은 놈보다 더 작거나 큰 놈보다는 더 크다라고 바로 답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암기를 해도 좋고, 근데 이걸 암기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러는 거야? 요 함수랑 요 함수 그려봐봐. x-알파, x-베타 이렇게 그려지지? 얘가 x축이랑 알파랑 베타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니야. 요 함수랑 y는 0, 즉 x축이랑 비교했을 때 이 x축보다 얘가 더 위에 있게 된 x번호는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큰 데지? 이런 식으로 풀면 되고, 만약에 문제에서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걸 바꿀까? 얘를 요게 아니라 요걸로 바꾼다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꾼다면 똑같아. 이 함수가 언제 x축보다 더 아래에 있거나 같게 되는 거야? 알파랑 베타 사이지. 그러면은 근이 뭐가 되는 거야? 이때는 x가 알파랑 베타 사이다 라고 답이 나오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첫 번째. 2차 부등식은 함수적으로 해석해서 푸는데, 함수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그려놓고 풀면은 제일 깔끔하고, 내가 그리지 않아도 이제 좀 익숙해지면은 인수분해 됐는데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그러면 얘가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으면 되겠구나. 얘가 0보다 크다고? 라고 하면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 인수분해해서 풀어낼 수가 있겠다. 당연히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기본입니다. 2차 방식 푸는데. 즉 함수적으로 해석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원칙. 이게 답니다. 끝이야. 다 배웠어.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너희들 뭐 교과서나 문제집이나 보면은 되게 복잡하게 써 있을 거거든. 어떻게 써 있을 거냐면, 자, 이런 거 풀라고 할 거야. 자, 이게 2차 분식 풀이의 전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한번 나타내 볼게. 자, 나는 뭘 풀 거냐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식 한쪽으로 다 몰라 그랬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도 풀 거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도 한번 풀어볼 거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도 한번 풀어볼 거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다라는 이 네 가지 부등식을 모두 다 한번 풀어볼게. 자, 모두 풀어볼 건데 경우를 나누긴 해야 됩니다. 어떻게 좀 띄엄띄엄 할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한번 나눠서 표를 한번 그려볼게. 근데 이걸 어떻게 나눌 거냐면, 자, 생각을 해보면 결국 나는 그럼 이 네 개의 부등식 모두 다 뭘 풀어야 되는 거야? 결국 요 함수랑 0이랑 비교할 뿐인 거지. 지금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얘보다 크거나 같은지 큰지 작거나 같은지 작은지만 따져주면 되잖아. 나는 뭐랑 뭐만 그려보면 되냐면, 요 함수 있지? 그거 외우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요 2차 함수랑 y는 0이라는 요 상수함수 있지? y축, x축 이랑만 비교할 건데, 그럼 뭐가 중요하겠니? 얘들아, x축은 가만히 있지. 근데 얘는 요 함수는 a, b, c에 따라서 막 모양이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까 얘가 얘에 따라서 뭔가 바뀌겠지, 근이. 그래서 요 놈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여기서 가정을 하나 할게. 여기서 a는 0보다 큰 놈이라고 일단 가정을 한번 해볼게. a가 0보다 크다고 가정하면은 뭐가 정해지는 거야? 지금 요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라는 건 정해지지. 지금. 그치?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라는 건 정해지는 거고, 자, 이랬을 때 그러면은 요 함수 있죠? 요 함수는 일단 뭐야? 아래로 볼록인 이런 함수가 됐어. 이런 함수가 됐는데, 얘가 요 x축 있지?
요 x축 요 놈은 빨간 아니다 요 놈은 까만색으로 할까? 잠깐만 요 놈은 까만색으로 하자. 자 x축이랑 얘가 얘들아 이차함수면 x축이랑 무조건 만나야 돼? 아니지. 얘가 x축이랑 이렇게 만날 수도 있지. 직선과 이차함수 관계는 항상 세 가지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x축이랑 얘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한 점에서만 만날 수도 있고 접하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만날 수도 있지. 총 세 가지 위치 관계가 존재하지. 그래서 이 세 개를 나눠서 생각해 볼 거야. 첫 번째 언제? 요 이차함수랑 이 x축이 즉 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요 이차함수랑 y는 0인 x축이 만난다고 가정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판별식이 0이면 한 점에서만 딱 접하는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의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랑 판별식이 0일 때랑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풀 겁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지금.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는 그럼 각각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게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면은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만약에 얘는 또 복사해서 잠깐만. 좀 줄일걸. 잠깐만. 됐다. 자,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판별식이 0이면 딱 이렇게 접하는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이런 식으로 만나지 않는 거겠지. 그래서 이때가 판별식이 0인 케이스일 거고 이때가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케이스일 텐데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얘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이 두 개의 근을 내가 작은 놈을 알파, 큰 놈을 베타라고 해볼 거고 여기서 딱 한 점에서 만날 때 얘를 알파라고 해볼 거고 얘는 만나는 점이 없으니까 굳이 표시할 필요 없겠지. 자 그럼 이제 풀어볼게. 자 첫 번째 자 나는 요 부등식 풀 거야. 근데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만약에 얘가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요 이차함수가 x축보다 더 위에 있거나 같게 되는 x범위는 어떻게 돼? 알파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지. 그래서 요때는 해가 어떻게 된다? 이때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나오겠지. 이때는 이해돼? 자, 두 번째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서준아 만약에 내가 이걸 풀고 싶은데 이 부등식 풀고 싶은데 이 함수랑 이 함수의 관계가 판별식이 0인 걸로 이렇게 그려졌어. 그러면은 이 이차함수가 이 x축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x범위는 어디야? 얘는 자, 이 파란색 이차함수가 x축보다 어디서 같거나 위에 있니? 항상 아니야 항상? x가 몇이던 간에 항상 더 얘보다 더 위에 있거나 같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x가 모든 실수가 돼.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는 x에 몇을 넣더라도 항상 이 이차함수가 얘보다 더 위에 있거나 같잖아. 얘는 x가 모든 실수가 됩니다. 다 해야 x에 몇을 집어넣더라. 이해되니? 이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것만 오늘 이해하고 가면 돼. 이게 2차 부등식 이것만 알면 끝이야. 물론 뒤에 조금 더 있긴 한데 어쨌든 이게 거의 한 90%. 혹시 이거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 재생 이해되니? 어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거 두 개. 되는 것 같아? 이거 모든 실수인 거 이해돼? 그러니까 자 다시 설명할게 얘들아. 이것만 이해하고 가자 오늘. 자, 요 이차함수가 있고 x축이 있잖아. 둘을 비교해서 얘가 얘보다 더 크거나 같게 되는 x가 우리가 원하는
근이야, 해야. 자, 그런데 얘랑 얘가 둘의 위치 관계가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판별식이 0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일 때랑 이거일 때랑 이거일 때 근이 다 다르니까 나눠서 푸는 거야 지금. 자,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요 이차함수랑 x축이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x축보다 얘가 더 위에 있거나 같게 되는 게, 자,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건 생각할 필요 없지. 그럼 x축보다 언제 더 위에 있거나 같게 있어?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야.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가 이 x축보다 더 위에 있게 되는 요 x 범위 아니야? 요 이차함수가.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는 거야.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거나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아야 얘가 이렇게 위에 있겠구나. 이차함수가 x축보다. 만약 x가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는 경우는 이차함수가 x축보다 더 아래에 있게 되잖아. 그럼 우리가 원하는 x 범위가 아니잖아. 이해되니? 해교 이해돼 지금?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하면 이 x축이랑 요 이차함수랑 언제 이 이차함수가 x축보다 항상 더 위에 있거나 같게 되니? 라고 물어봤을 때 x가 알파여도 어때? x가 알파여도 똑같이 능이 있으니까 x축이랑 x가 알파일 때는 요 이차함수랑 x축이 똑같아. 같아져. 그래도 되고, x가 알파가 아니면 무조건 이차함수가 x축보다 더 위에 있지 지금. 그러니까 위에 있다는 건 위아래만 보면 되는 거야 얘들아. 엘리베이터를 생각하세요. 위아래만 보면 되는데 얘보다 얘가 더 항상 위에 있잖아요. 파란색이. 그러면 x가 그냥 몇이 되든 간에 상관없는 거지. x가 몇이 되든 간에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돼 있어도 어때? 이 파란색 이차함수가 x축보다 항상 더 위에 있지? 그러니까 x의 몇을 넣어도 이게 성립하지. 항상 더 위에 있으니까. 이때도 뭐야? x가 모든 실수가 정답이 된다. 괜찮니? 얘들아, 근데 문제 풀 때만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로 이 12가지 케이스 중에서 하나로 나올 거야 웬만하면. 물론 안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나와서 풀어야겠지만, 그러니까 요거 자체를 이해하면 된다 지금. 그러니까 들으면서 이해가 되면 돼. 자, 이것도 풀면 어떻게 돼? 요 이차함수가 언제 x축보다 더 위에 있니? 라고 물어보면 여기서 는이 빠졌지? 언제 더 위에 있냐라고 물으면 여기서 는만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요 는만?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얘가 이런 식으로 위에 있게 되는 거지 얘보다. 자, 그 다음에 요때는 야민아, 이 이차함수가 언제 x축보다 항상 더 위에 있어? 이번에 는이 빠졌다. 언제 더 위에 있니? 만약에 판별식이 0인 케이스에서. 자, 이때 봐. x가 얘일 때는 얘가 얘보다 더 위에 있지. x가 얘일 때도 더 위에 있지. x가 얘일 때도 더 위에 있지. 위에 있지. 알파일 때는 어때? 뭐야? 알파일 때는? 그러니까 얘랑 같지. 위에 있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x가 알파일 때 빼고는 다 되지. 걔는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야. 알파 빼고 다. 알파일 때만 똑같잖아. 알파일 때만 얘가 딱 0이 되는 거고, 알파 외에 x에서는 항상 더 위에 있잖아. x가 예를 들어 여기 있어도 항상 위에 있고 x축보다 위에 있고 다 위에 있는데 x축보다 딱 알파일 때만 똑같으니까 알파 빼고는 다가 요 부등식인 것 같다. 요 두 번째 부등식. 얘는 모든 실수겠지? 항상 위에 있으니까 x에 몇을 넣던 간에 항상 더 이 파란색 그래프는 이 까만색보다 항상 더 위에 있잖아. x에 몇을 넣더라도 저거 성립한다고. 까지 이해됐나? 유나 어때? 뭔 소리지 0?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 자, 밑에서 이해해보자 한번. 유나, 이번에는 이렇게 볼 거거든. 요 이차함수랑 x축이랑 계속 이차함수랑 x축이랑 보는 거 아니야 사실. 근데 다 그려놨어. 유나야, 이렇게 그려졌다? 그러면은 이 이차함수가 언제 x축보다 더 아래에 있거나 같아? 어떤 x 범위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다 치워. 아이씨. 자 이차함수가 있다. 유나야 이거 봐봐. 이차함수가 있어. 얘랑 x축이 있어. 이렇게 얘랑 이 초록색이 언제 보라색보다 더 아래에 있게 되니? 예를 들어서 여기가 1, 여기가 3이야. 어떤 x 범위에서 얘가 더 아래에 있어? 얘가 얘보다 더 아래에 있게 되는 x 범위 어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래에 있지 않아? 자 나눠볼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축보다 더 아래에 있는 x 범위지 지금. 그리고 언제 더 위에 있니? 여기랑 여기 아니야? 이 참수를 해부해보는 거야.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놈이랑 x축보다 위에 있는 놈이랑 해부해. 언제 아래에 있어? 1과 3 사이에선 아래에 있는 거 아니야? x 기준으로 1과 3 사이에선 아래에 있고 1보다 작거나 3보다 큰 데선 위에 있잖아. 이해되니? 이렇게 쪼개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있다? 언제 더 아래에 있어? 이거 형광펜으로 해야겠다. 얘가 이때 아래에 있는 거 아니야? 이때? 즉 알파랑 베타 사이에서는 아래에 있는 거지. x가.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라고? 요 함수가 언제 x축보다 더 아래에 있어? x가 몇과 몇 사이일 때? 알파랑 베타 사이일 때 더 아래에 있지. 이해돼? 자 이번엔 요 함수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요 함수가 언제 얘보다 더 아래에 있거나 같아? 아래에 있는 건 없지. 같은 건 있어? 알파일 때만 딱 가능하지. 얘는 x는 알파만 딱 그냥 아래에 있는 건 없어도 딱 같을 때도 있잖아. 같을 때는 딱 하나 있잖아. 얘는 x가 알파일 때. 이해되니?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어. 요 이차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요 부분이 있어? 없지. 아래에 있거나 같게 되는 부분이 없지. 그러면 해가 없다야. 이때는 해가 없지. 해가 없다. 이해돼? 얘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부등식 이거 풀어볼 건데 이 이차함수가 언제 x축보다 더 아래에 있어? 알파랑 베타 사이지? 그래서 얘는 는만 빼면 되지. 아까 거에서 알파랑 베타 사이. 자 얘는 언제 더 아래에 있니? 아래에 있는 데는 아예 없지? 해가 없죠? 해가 없다. 마지막으로 얘도 해가 없죠? 이렇게 그려줘도 지금 아마 너희들 쌤에 이런 식으로 표시돼 있을 거거든.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 이게 뭔 소리야가 그냥 얘랑 얘를 그려봤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총집합해 놓은 거야. 요거랑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함수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지. 얘도 아까 어떻게 푸는 거야? 이런 것도 그냥 함수적으로 해석해서 푸는 거죠. 다 함수적으로 해석해서 풀면 된다. 어떻게? 한쪽을 0으로 만들어 놓고 다 한쪽을 몰아놓은 다음에 x축이랑 요 2차 함수랑 비교하면 된다. 결국 2차 함수를 잘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포인트. 이해됩니까?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아까 해놓은 것처럼 2차 함수 그리고 x축이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중간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하면은 문제에서 2차 함수가 요 x축보다 0보다 더 크거나 같은 데를 원하는지 큰 데를 원하는지 작거나 같은 데를 원하는지 작은 데를 원하는지 같은 데를 원하는 건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을 거야. 이 단원에서 같은 거는 뭐 1과 3인 건데 그걸 물어보진 않고 범위로 얘보다 0보다 크냐 작냐 크거나 같냐 작거나 같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때 그걸 만족시키는 요 그래프에 해당하는 x 범위를 우리가 정답으로 구해주면 된다 라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시로 한번 몇 개 풀어볼까? 오늘 여기까지 그 개념은 여기까지고요. 문제 조금만 풀어봅시다. 이 뭔 소린가? 그래 너희들 조금이라도 풀어보고 오는 게 아마 뭐 이런 느낌으로 푸는 거구나 라고 감각을 익히게 될 텐데 자 예를 들어서 하필 첫 문제부터 좀 어려운 문제네. 자 이런 문제 풀고 싶어. 자 어떻게 풀자는 거냐면 뭔가 복잡하지? 이게 뭐야 갑자기 이런 생각 들 텐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일단 어쨌든 어떤 이차함수랑 어떤 그래프가 있어. 두 개를 곱했더니 0보다 커지려면 즉 양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민서야 뭔가
뭐 곱하기 뭐가 양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지? 두 개의 부호가 어때야 돼? 같으면 되겠지.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마이너스면은 얘 곱하기 얘가 항상 0보다 크겠지. 자, 그래서 그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만약에 얘도 플러스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 자, fx 이렇게 생겼지 지금. 자, fx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fx 자 이렇게 생겨있거든. 얘가 fx거든. 얘가 언제 플러스니? 즉 언제 0보다 크니? 언제? x가 a보다 작거나 b보다 큰 데서 0보다 크지. 그래서 이 파란색을 만족시키는 x범위 여기랑 여기거든. 아, b가 아니라 여기 0이네요. 이게 fx가 플러스가 되게 되는 x의 범위지. 이해되니? 얘랑 근데 동시에 모두 만족해야 돼? fx만 플러스면 되나? gx도 플러스해야 되지 동시에. gx는 어떻게 생겼어? 지금 gx 얘는 빨간색으로 표시해보자. gx는 지금 요게 gx거든. 요게 얘는 언제 0보다 크니?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 0보다 얘들아 0이라는 건 항상 x축이야. y는 0 x축입니다. y 값이 0들인 점들이 집합. 얘가 언제 0보다 즉 x축보다 더 위에 있어? 팔아 언제 더 위에 있니? 이 b랑 d 사이지. 어디냐면 여기거든. 여기. 그럼 이 파란색이랑 빨간색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범위는 어디야? 0부터 d 사이지. 그래서 x가 몇이어도 첫 번째 x가 0과 d 사이여도 x가 0과 d 사이면은 얘도 플러스가 돼서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양수가 되겠구나.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것도 된다고? 얘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여도 어때? 두 개 곱했을 때 양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은 범위, 얘도 0보다 작은 범위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x범위를 또 구해볼 겁니다. 그게 어디 있니 이번엔? 얘 0보다 작은 범위 여기 있죠? 여기랑 동시에 얘 0보다 작은 범위 여기 있지?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x범위 이번 어디 있어? 어디 있냐? a부터 b 사이지. 그렇지? 그래서 x가 몇이어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서는 얘도 음수면서 얘도 음수잖아 지금. 근데 여기는 왜 안 돼? 여기는 이 gx의 양수가 돼버리잖아. b보다 커져버리면 x가. 그리고 여긴 또 왜 안 돼? 이 fx의 0보다 커져버리잖아. 뭐 d보다 큰 데서는 지금. 그래서 x가 어디가 딱 가능하다? x가 a에서부터 b 사이일 때도 가능하다. 이거 두 개가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이 뭐가 돼? 0에서부터 d 사이 또는 a에서부터 b 사이. 5번이 정답이 되겠네. 첫 문제부터 조금 빡센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이 문제는 2차 부등식 풀라는 게 아니야. 뭘 풀라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함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느냐 부등식을 이걸 물어본 거야. 얘 플러스 얘 마이너스가 되게 되는 x범위 찾아볼 수 있겠니? 를 물어본 겁니다. 괜찮나? 근데 이거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숙제 많이 안 내줄 테니까 공부 좀 해서 와봐. 925번까지만 한 문제 더 봐볼게. 요거. 자, 이걸 보고 싶어. 그랬는데 너희들이 이 2차 분식 뭐야? 미지수가 뭐 5개야?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얘를 문제에서 뭘 줬니?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줬지. mx 플러스 n이란 직선 줬지. 그래프 두 개 있지. 이 두 개의 그래프 심지어 그려놨지. 그럼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를 뭔가 비교해서 풀라는 문제 같아. 아까처럼. 근데 얘를 좀 해부를 해보는 거거든. 여기서 뭐가 나오니?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여기 있지. 여기 뭐가 있냐?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이 있지. 이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 이 부등식은 뭐가 되는 거냐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랑 mx 더하기 n이랑 비교하는 건데 언제 mx 더하기 n이 더 이 이차함수보다
요 이차함수보다 언제 요 직선이 더 위에 있겠니? 가 궁금한 거야. 어떤 x 범위에서 요 그래프보다 요 그래프가 더 위에 있겠니가 궁금한 거거든 지금.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 요 직선이랑 요 포물선이랑 요 포물선이랑 얘랑 언제 직선이 이 포물선보다 더 위에 있어? 어디 이게? 여기랑 여기 아니야? 여기에서는 이 포물선이 더 위에 있잖아. x축보다. x축이래. 이 직선보다. 여기에서는 포물선보다 더 얘가 더 위에 있지 지금?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형광펜 친 데에서만 이 직선이 이 포물선보다 더 위에 있잖아 지금. 이해돼? 그럼 요 형광펜 친 요 범위의 x 범위를 구해주면 됩니다. x가 몇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x 범위에서 주어져 있는 부등식을 만족하겠죠.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어져 있는 부등식을 만족하겠구나 가 되는 거야. 그럼 막 열심히 그럼 얘는 이 이차함수는 ax 플러스 a에 x 플러스 곱하기 x 마이너스 2 얘는 뭐 어떤 직선 뭐 이런 식으로 열심히 구하는 게 아니고 딱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면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뭐가 뭐보다 더 위에 있구나 아래에 있구나 이렇게 부등식의 함수적 해석으로 푸는 겁니다. 요거는 너희가 고1, 고2, 고3 올라갈 때까지 계속 쓰는 성질. 굉장히 핵심. 이차함수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중학교 때 이차함수가 뭐 중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때 이차함수만 제대로 마스터해서 와도 고등학교 때 수학이 엄청나게 큰 무리가 없게 진행이 되는데 이차함수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핵심이야. 고등학교 수학의 그 척추 뼈대라 생각하면 돼. 이 이차함수 관련된 함수를 해석한다는 이런 개념이. 자, 한 문제만 마무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유형 2번 정도까지만 좀 풀어봐 보세요. 연습해봐봐. 알았지? 유형 2번 보고 마무리할게. 그리고 오늘 숙제는 2차 분식 이거 마지막 한번 보는 거랑 개념 복습해오시고 그 다음 오늘 시험 쳤던 거 있지? 그거 오답 노트 한번 해오세요. 그러니까 오답 정리해오세요. 틀린 거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 자, 이거 풀고 마무리할게. 2차 부등식을 풀라지? 어떻게 푼다는 거야? 이제부터는 또 쉬워요. 1번 유형이 조금 이렇게 함수적으로 해석해봐라 라는 거 연습한 거고 사실상 2차 부등식부터는 여기서부터거든요. 여기서부터는 뭐 하는 거냐? 한쪽을 0으로 만드는 거지? 다 왼쪽으로 넘겨볼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얘는 뭐야? 얘는 3x제곱 더하기 10x 마이너스 8이 2x 마이너스 5보다 작다인 건데 전개해보면 얘를 어떻게 하라고? 다 이쪽으로 넘겨버려. 한쪽을 0으로 만드세요. 항상 선생님 추천하는 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가 되도록 한쪽으로 넘기세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3x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지. 인수분해 되나? 인수분해 되죠. 어떻게 되죠? 얘가 3x x 3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지. 그러면은 난 이제 뭘 풀 거냐면 3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3이라는 요 이차함수랑 y는 0이라는 x축이랑 비교할 거거든. 이거 처음에 안 익숙할 때는 이렇게 푸셔도 돼요. 그러면은 요 이차함수를 그려보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3이랑 3분의 1에서 x축과 만나면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이런 함수가 그려지겠지. 요 이차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x에 마이너스 3 넣으면 0 되고 x에 3분의 1 넣으면 0 되고 x축이랑 이렇게 만나겠지. 그랬을 때 이 이차함수가 x축보다 더 아래에 있게 된 x범위는 어디? 여기. 따라서 x의 범위는 여기에 해당하는 x범위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3과 3분의 1 사이 라고 정답을 내면 된다. 따라서 x가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되고 3분의 1보다 작으면 되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푸시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익숙해지면 최고차항 계수 양수인데 인수분해되고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여기에 3분의 1이랑 마이너스 3이랑 근 두 개 나오지. 두 근 사이
라고 그냥 정답 바로 낼 수 있습니다. 굳이 뭐 이렇게까지 안 그려봐도 좀 더 익숙해지면. 이해되시나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들 너무 고생했고 오답노트랑 유형 2번까지 잘 공부해서 오십시오. 네. 개념도 다시 한번 복습해봐봐.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게 요거거든? 요 내용이거든? 너희가 한번 표를 직접 만들어봐봐, 선생님처럼. 이해해보세요. 고생했습니다.